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의도 시럽자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종걸 전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상문 전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신성모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경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청와대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가 직접 지시했다,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원전 수사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먼저 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당연히 최희봉 비서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예, 일단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확인이 먼저일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어제 지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아직은 지금 검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지금 이 인과관계라든지 지시 과정이 밝혀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통상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최소한 장관 정도는 분명히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입증과 증거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이 아마 수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최희봉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기사가 만약에 맞다면 이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또 청와대 내부에 대해서도 좀 더 수사가 확대되어야 될 텐데, 과연 기사가 맞는지,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그와 관련된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 두 명이 현재 보니까 법조 기자예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사실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이 새벽에 기각이 됐고요. 이 시점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니 여러 가지 좀 추측이 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팩트 확인이 일단 중요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다른 국면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자, 그럼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 기각이 됐죠. 예.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총장 차단해서 이 직권남용에 관해서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정권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이제 어떤 위법성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정권 초에 여론조사도 하고 정책적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는 검찰이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협의했거나 어떤 근거를 제공했거나 이런 것이 없었을 거라고는 아마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판단도 해봤을 텐데, 이제 와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지난번에 백운 장관도 영장이 분명히 발부될 것이다라고 하고 자신감을 가졌는데, 예. 이유는 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봐서 그런 어떤 정치적 기사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 여러 가지 경제성 평가나 판매 단가 이용률이나 무엇보다도 폐쇄 비용, 이 원자력이 나중에 폐쇄할 때 그 비용이나 사후 처리 비용,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성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폭이 크다. 이 평가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결국 재판에서 진행되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상문 전 의원께서는 전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본질이 뭐냐 하면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다 했는데 이게 돈 7천억을 들여가서 새로 싹 수리를 해서 2년 반 더, 그러니까
2020년 후반기까지는 가동해도 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한마디에 적각 폐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각 폐쇄. 예, 조기 폐쇄. 폐쇄를 예. 하기 위해서는 예. 경제성을 조작했는데 경제성 조작이 뭐냐면은 더 월성 1호기를 가동해봐야 경제성이 없다로 판단하는데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전력 판매 단가를 적게 잡고 이용률 수치도 낮게 잡아서 경제성이 적게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예. 있으면서 산업통상부의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수치를 뜯어 맞춰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이제 그게 언론 보도인데 예.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그 핵심 라인 게 배공규 장관은 장관이지만 실제 청와대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했던 게 최희봉 전 비서관 지금 이제 가스공사 사장일 텐데 그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그 감사원에서 수사를 이렇게 참고 자료로 보낸 게 7,000페이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이제 검찰이 수사하다가 배용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거고 이미 담당 국장, 서기관은 사무관이 구속돼 있고 과장은 구속이 안 되고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된 상태니까 저는 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지검장이 그 유임되고 수사부가 유지되니까 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첫 구속 사례입니다. 장관으로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은경 전 장관. 자, 어제 오후에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번에 사실 1심에서 이렇게 구속되리라 혹시 예측들 하셨습니까? 못했죠. 먼저 지금 신성범 의원님 웃으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게 예.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블랙리스트 기억하면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18년 제 기억이 맞다면 연말쯤에 청와대 수사관으로 있었던 김태우 씨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일 때 그때 블랙리스트 하면 이제 이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뭐 문체부의 문화 쪽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이 후속되고 했던 게 이 블랙리스트인데 이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제 판결문을 좀 유심히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런 거예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과 간부들을 솎아내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단순한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굉장히 불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라 그러니까 안 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무 추진비 쓴 내역을 갖고 압박을 해서 견디다 못해서 사표를 내게 한 것이다. 그다음에 그 후임자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은 청와대에서 정한 사람이 박모 씨였는데 박모 씨. 이 양반이 어떻게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서류심사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적격 없음. 다시 말하면서 적격자 없다 해가지고 다르게 이미 합격한 사람 7명까지 다 그냥 불합격 처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한 게 뭐 상당히 여러 기관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6개 기관 17개 자리를 이렇게 채웠다는 건데 이래 보니까 이제 완전히 뭐 전 정권 사람 찍어내서 불법으로 찍어냈고 그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다시 이 정부 사람을 심는데도 모든 게 불법이 개입됐다. 이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장관이나 사람은 김은경 장관은 뭐냐면 나는 모르고 밑에 공무원들이 다 했다고 하니까 반성이 없다 해서 법정 구속 2년 6개월 시킨 것. 굉장히 큰 사건이고 이게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이중성이랄까 이런 게 좀 법원에서 판결 난 그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되는 큰 사건인 거죠 이거는. 이종걸 의원님.
그 산하기관의 임원이 이제 15명이 이 문제가 됐는데 13명을 물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예. 전 정부에서 부처의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이제 임명이 된 그 분들과 그다음에 새로이 대통령이 되는 임기 시작의 그 기간의 사이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무직 임원들이라는 것은 바로 전 정부의 이제 어떤 코드를 가지고 되게 임명되신 분이라 대부분 새로이 이제 선출된 대통령 체제 하에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다른 분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이제 권유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블랙리스트는 전 정부의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차별적인 취업을 이제 획책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블랙리스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경험을 좀 해봤는데 전 정부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그 전 정부에서 있었던 그분들에 대한 물러내치는 그것은 좀 지나치고 포악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사실 다른 부처는 그렇게 거의 없는데요. 이제 환경부에 좀 이게 좀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좀 현재 우리 김은경 전 장관의 경우에 본인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 의사,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미법하고 또 심각해가지고 이 위법성 자체로까지 판단해야만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재판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사표 징구 행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일관되게 김은경 전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글쎄요, 본인의 본심이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난 위법하게까지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인의 일관된 내용이 재판부에서는 아주 독하게 보여서 법정 구속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해왔던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왔던 여러 가지 관행과 있었던 일들을 잘 비교 형량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과거에 했던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해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러니까 이제 신임 대통령이 들어오고 전임 대통령 당시에 임명됐던 산하기관장을 신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사표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법이나 또는 산하기관의 예규를 보면 그 기관장들의 임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정치 권력의 변경하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산하기관장들은 후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개 경쟁 채용 공모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적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평가에서 1등한 사람 또는 2등한 사람 이런 중에서 선택해서 임명하라, 지금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서 지금 공직자를 임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산하기관장들을 임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원에 지금 명확한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저는 이종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환경부 이외에도 다른 부처에서도 아마 이런 유사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든 가령 지금 이제 현재 민주당 정권인데 만약에 또 보수당 쪽 정권으로 바뀐다든지 또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에는 후임 대통령과 상당 기간 동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어느 쪽에나 뭐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고 법과 원칙을 지켜서 인사권이라고 하는 행정권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법원의 지금 명확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부장검사 뭐 그때 당시에 동부지검 지휘부들이 그 아마 이게 인사 때 좌천성 인사가 나니까 사표를 보고 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신사범 의원님. 예.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그럼 절차를 이제 좀 적법하게 밟아야 되는데 법에서 정한 그런 해임 사유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받았고 사표 안 내는 사람에게는 당신 업무 추진비 잘못 썼잖아. 이래 압박해갖고 사표를 내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후임도 뽑는 과정을 보면은 심지어 판결문 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그 서류를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환경부에서 서류도 만들어주고 스펙도 만들어줘서 이렇게 쉽게 따르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공단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니까 면접 심사에서 이미 합격한 7명 모두를 그냥 불합격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격자 없음. 이번 안 봅니다. 안 뽑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원한 정당하게 심사제라고 믿고 선량하게 지원한 피해자, 지원자가 130명이다. 임추인은 완전히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그 임원 추진위원회에 들어갔던 환경부 실국장, 그 환경부 그 청와대에서 정한 사람 못 만들어냈다고 해서 부당하게 전보 조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굉장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많은 건데 심지어는 뭐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임원이 한 3,000명 정도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야당이 지난해 조사했던 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게 한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다 코드 인사 공공기관 낙하산으로 들어가 있다는 그런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 김모 상임감사는 이제 그 뭐 표적 감사라고 해서 강요죄에 적용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같은 시간 내에 이제 새로운 그 임원을 보충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그 과거 진단됐던 그 절차를 좀 중단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사실 이명박 정권 때 그 겪었던 일들을 보면요, 이것 이상으로 대단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도 불구하고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이런 것도 좀 적정한 형식적 절차를 가져야 되고 예측 가능성 있는 정무직 임원의 채용도 그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 그 필요한 요직의 그 정무직 임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여태까지 모든 분들이 그 위법성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인식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이 일관된 이야기도 보더라도 그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법원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시기적인 완충의 시기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도 김규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산하 기관장들을 대통령이 바뀌면 바꿀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게 공모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끝나는 것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법과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규정은 그냥 공모 형태를 취하는데 실질은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사람 내리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정 다르고 실제 행위 이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리꽂으면서 어떻게 보면 규정은 이 굉장히 공정하게 최선의 어떤 전문가를 뽑는 듯한 이런 규정의 외피를 쓰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치 철학에 방점을 둔다면 그와 관련된 내부 인사 규정이나 아니면 법 규정을 뜯어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지금부터 차라리 여당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위법성 인식도 전혀 없는 분을 2년 6월이라는 그 중형의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당연히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기 말에 정무직 임원의 경우에는 임기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입법도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두 분 동의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 실업자들 이종걸, 신성범, 김견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청취자분들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7515님께서는 법정 구속하라. 5009님께서는 야당이 법과 원칙 얘기하면 안 되죠. 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창피한질 아세요. 알아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788님께서는 변명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0107님께서는 잘못 인정 안 하고 계속 전 정부만 탓하나요? 자, 7021님께서는 내로남불. 자, 그리고 7515님께서는 사람들 울게 하는 게 정부인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4637님께서는 전 정부 적폐로 차단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토론하시면 참고하시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었는데 자,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예상된 대로. 자, 청문회 좀 총평들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예, 좀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인사 추천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 의원도 사과를 권유한 장면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황희 후보자의 여러 가지 해명이나 소명이 좀 시간이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좀 제가 가장 엄격해 봐야 되고 또 걱정스럽게 보면 이거 박사학위 논문인데 국회의원 임기 중에 박사학위 취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내용은 여러 차례 국회 시도를 해서 진입이 안 돼서 그야말로 좀 무관으로 지낸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몇 년의 시간도 많이 겪었던 거죠. 근데 그때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박사 과정을 일관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해왔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논문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그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르는 자격이 있습니다. 연세대학이 어떤 일반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그 절차들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해명할 기회를 줘서 국민적 의혹을 좀 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선봉 의원님. 우선 이게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 들었다 이렇게 그거는 언론이 잘못 본 거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카드로만 쓴 게 한 720만 원 되는데 나누니까 10이 나누니까 60만 원에서 이런 실제로 생활비가 한 300만 원씩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의아했고 일단 그런 소리 나오는 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기 아마 딸을 유학 보냈던 모양인데 조기 유학 보냈는데 그 비용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같이 사는 그 여동생과 처형이 좀 도움을 받은 것 같다라는 대목. 그다음에 돌아와서 또
또 자사고 뭐 외국인 학교 전학시킨 과정. 근데 거기에 대해서 딸이 응시했다. 자신은 근데 당신은 왜 자사고 반대한 사람 아니니까 나는 자사고 반대한 적 없고 다만 수요화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런 좀 엉성한 변명이 좀 거슬렸다 그럴까 제가 예. 좀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사학위 받는 과정인데 이건 뭐 이게 그 지도 교수가 이게 황희 의원한테 박사학위를 준 지도 교수가 우연치 않게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소속된 국회교통위원회에서 2천만 원짜리 용역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2천만 원짜리 용역 받은 가운데 일부를 그 내용을 그대로 영역해서 예. 붙여서 황희 의원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를 받았다는 게 스마트 도시에 관한 건데 이거는 좀 제가 원래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용역을 받은 분의 그것을 완전히 영역만 해서 붙여놓고 박사를 받았다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회 돈으로 연구된 걸 자기 논문에 거의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명확한 좀 설명이 있는 게 좋고 또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 같다는 그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이 황 의원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문체부라는 게 아시는 대로 조장 행정에 도와주는 행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이런 게 집합돼 있고 예산도 한 7조 가까이 될 텐데 황 의원이 도대체 뭘 해서 문체부 장관을 잘할 수 있을까? 무슨 그 비전을 갖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선거 대책 내각의 일원으로서 황희 의원을 꼽은 거 아니야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경진 의원님. 영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네. 뭐 사과는 했지만 예. 그게 본회의 불참하면서 해외여행 다녀온 일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병가라고 뭐 쓴 거라든지 또 뭐 출판기념회 해가지고 그걸로 전세 대출금 갚는데 썼다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엄격하고 엄정하고 본인의 처신이 바른 사람이 이게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장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보면 이게 딱 떨어지는 않지만 이분도 그렇고 이분의 이제 변명에 따르면 이분의 보좌진도 그렇고 다들 그냥 엉성하고 공직의 어떻게 보면 엄격함이랄까 처신의 엄격함이랄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이분이 장관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장관을 할 만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정신 자세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할 거리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